정말 재밌지 않나요? 제가 겪었던 상승장, 하락장이 반복될 때 계속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뉴스만 바뀌었지 이 현상 자체는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역사라고 부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증시의 역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소설가 DC입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텔콘 RF 제약 그 두 번째 얘기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 얘기를 이어나가기에 앞서서 잠깐 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어떻게 주식하시는 형님 누님들 계좌가 금주에 안녕하셨나요? 금주에 정말 엄청난 폭락장, 떡락장이 펼쳐지면서 여러 개미님들이 주말에도 편히 쉬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주식 연차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지금 느끼는 이 오랜만에 느끼는 이 감정이랄까요? 이 빌어먹을 위기감, 연일 계속되는 미중 무역 전쟁,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자본 이탈, 국내도 금리 역전 우려로 국내장에서 외인이 진짜 며칠째 계속 팔고 있죠. 기존의 위기와는 어찌 보면 사뭇 다른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대외 충격에 가뜩이나 약한 국내 증시인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좀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참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하필 또 오늘 다우랑 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해가지고 이제 불안감을 좀 더해주고 있는데요. 여튼 지금 상황은 좀 계속 ING 형태로 벌어지고 있긴 한데 아무쪼록 형님 누님들도 잘 생존하셔가지고 우리같이 이제 웃으면서 이제 다가올 상승장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뉴스 및 분석들입니다. 보통 주주들이 들었을 때 논리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락장이 이제 오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납득하게 되는 사유들이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영상의 마지막에 풀었던 썰 기억나십니까? 당하는 사람이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의 떡밥을 물게 만들어가지고 당하는 사람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제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당하게 만드는 이런 류의 사기를 치는 것이 고차원적인 수준의 사기라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소위 전문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논리, 뉴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락장이 올 것이니 손절 및 현금 보유를 하라는 어떤 결정을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사실 오늘은 약간 음모론 비슷한 썰을 좀 풀까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주식 연차가 길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짧은 연차 동안 제가 주식을 하면서도 이제 여러 번 대상승장과 대폭락장을 계속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얘기는 뭘까요? 이제 굉장히 짧은 주기로 상승장과 하락장이 펼쳐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일정 주기를 두고 반복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더더욱 잘 적용되거든요, 이 개념이. 제가 재밌는 뉴스를 봤는데 다우지수는 5년간 약 60% 정도 상승을 했고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도 한 5년간 이제 49%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는 5년 전에 비해서 0.5%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있거든요. 요즘 참 많이 얘기하는 무역 전쟁, 또 미금리 인상 문제, 이런 경제적인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벤트가 올해만 발생을 한 거고 이전 5년 동안에는 없었나요? 근 5년간 얼마나 이런 이슈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세계의 여러 나라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들이죠. 이런 여러 이슈들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해가지고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만 지수가 못 올라가고 다른 국가들은 적용을 받지 않은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안 올라가고 다른 국가들만 올라간 건가요? 세계 경제가 나라가 더욱 커넥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발 정치 불안, 미중 무역 전쟁 악화 이런 뉴스들, 이슈들이 글로벌 증시를 위협한다고 하는 등의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얘기를 계속해 보면 뭐 우리나라만 지구상의 모든 악재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나라만 정면으로 얻어 맞았냐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나라의 경제 규모라든가 이제 군사력, 뭐 이런 역학 관계들, 즉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똑같은 악재를 맞아도 누구는 이빨 하나 부러지는데 누구는 갈비뼈가 나갈 수도 있긴 해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경제적인 체력이 부족하냐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뭐 한국전쟁 휴전 상태인데 2017년 기준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는데 이제 뭐 밀리긴 했는데 세계 12위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GDP가 경제 규모의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아요. 또한 여러 기술적 제조업 분야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등이 있죠. 그런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국내 증시가 5년 동안 상승을 못하고 오히려 하락할 만한 경제 펀더멘탈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도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것은 국내 주식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이제 개미를 제외한 다른 이들이 이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강력한 힘 때문에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고 내려가다 올라가고 그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 박스권이 형성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그 손해보는 쪽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얻어맞게 됩니다. 그 하락장, 떡락장에 돌입하게 되는 시점은 매우 반복되고 전형적인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 요때를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당시에 이제 2017년 말에 전자, 바이오 등 뭐 여러 뭐 종목들이 그 장 전체의 상승을 이제 견인하면서 이제 코스피는 2018년 1월 말에 2607, 코스닥은 932, 이 고점을 찍게 됩니다. 그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장이 이제 그때 당시에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 개인들 이제 신용잔고가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연기금이 13조 원 코스닥에 투자한다더라, 이런 찌라시들도 시장에 막 나와가지고 뭐 이제 개미들의 신용잔고를 높이는데 한몫하게 되죠.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찌라시를 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장에 꿀을 바르는 듯한 찌라시들이 계속 나오고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개미가 빚내가지고 이제 외인 기관이 파는 주식들을 이제 고점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도 사는데 그냥 신용 미수로 그냥 냅다 풀로 땡겨버리게 됩니다. 뭐 연일 계속되는 강세장으로 이제 외인 기관들이 이제 개미들에게 이제 주식을 많이 팔았죠. 이제 많이 팔아가지고 이제 성공적인 장사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주가를 올리면서 이제 고점에 어느 정도 보유한 지분을 팔았으니까 이제 그 외인 기관이 어떻게 하면 다음 시점에는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공매죠. 그 공매를 때리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그 공매 상한 시점에 현 주가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그 외인 기관이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한 시점에는 현 주가보다 내려가야지 외인 기관이 이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주가를 내릴 것이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경제적 논리 등에 설득당할 정도 수준의 그런 어떠한 논리라면 수긍을 하고 납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 초호황, 국내 기업 세계 1, 2위 탈환, 국내 성장률 5% 예상치 발표, 막 이런 식의 긍정적인 호재의 뉴스가 쏟아지면 저는 앞에서 이런 걸 좀 떡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기가 괜찮고 주식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논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외인 기관이 공매를 때려도 주가는 올라갈 것이라는 앞에서 말했던 그런 논리를 형성했기 때문에 물량을 다 받고 버팁니다. 주식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사는 놈이 많으면 오르고 파는 놈이 많으면 내리거든요.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버티게 되는 거죠. 물론 기관과 외인, 개인의 자산 규모의 차이 때문에 뭐 100% 버틴다라는 확신은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또 신용, 미수 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냥 풀로 다 땡겨서라도 이제 버텨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지금 생겨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를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보셨나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인 기관은 이렇게 작전 판을 안 짠다는 거예요. 그 외인 기관이 물량을 다 확보했을 때는 공교롭게도 여러 이슈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개미들이 신용잔고가 역대 최고치가 되면 여지없이 악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항상 주식 대차잔고는 각 종목별로 언제나 최대치로 늘어나 있죠. 그리고 공매 폭탄이 투하됩니다. 가뜩이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이제 결집이 잘 되는 외인 기관에 비해서 그 개미들은 개별 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주가 매매에서도 그들에 비해서 이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며칠 떨어지고 악재 뉴스가 나오면 이 하락장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주가는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개미들은 이제 설득 당하는 또는 이해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힘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결국 주가는 계속 내려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개미들은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되고 투매가 나오게 되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외인 기관은 공매를 상환하여서 이제 그만큼의 차익을 챙기게 됩니다. 차익이 생겼으니까 이제 외인 기관은 뭘 할 것 같습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또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시작하겠죠. 그렇게 이제 다시 매수를 시작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매집이 되게 되면 이후에 정말 신기하게도 악재가 해소되고 좋은 뉴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정말 재밌지 않나요? 제가 겪었던 상승장, 하락장이 반복될 때 계속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뉴스만 바뀌었지 이 현상 자체는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역사라고 부를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증시의 역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여튼 금주 하락장이 점점 절정에 치달아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 외인 기관 언론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HTS 키시고 금주 금요일 지금 시점에 코스피 코스닥 주요 종목의 대차 잔고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처참할 겁니다 진짜. 다음 주 주식장이 아마 국내 주식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참 여담인데 참 씁쓸한 거는 이제 제가 보초명으로 들어간 이제 코스닥 선물 인버스가 벌써 10% 이상을 돌파했군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장이 좋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은 공매도를 폐지하자라는 주장을 담은 영상이 아니고요. 또한 공매도 자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하는 영상 또한 아닙니다. 공매도에 관한 썰은 진짜 이후에 제가 작정하고 썰을 풀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나중에 나올 영상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걸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들 판단이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관계상 이제 텔콘 RF 제약의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때는 이제 우리 윗꼬리의 텔콘이 이렇게 한때 불렀는데 요즘 같은 떡락장에서 진짜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빨리 텔콘에 대한 썰을 풀고 싶네요. 쌓아놓은 이야기 보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